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점을 점을 좌표로 이렇게 찍어주는 방법들, 점의 이름을 적고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x좌표, y좌표 이렇게 순서대로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해서 뒤에 순서상 이게 점의 좌표였고 점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점의 이름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 이걸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이 순서상 x, y를 모두 기록해 준 그래프에 대한 그 점들의 자취인 그래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대표적인 관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정비례라고 하는 거랑 정비례라고 하는 거랑 반대인 비례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 비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한번 이제 비례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순방향으로의 비례는 뭔지 반대 방향으로의 비례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볼게. 음. 비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지. B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를 B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를 비례라고 해. 변줄 B자의 법식 레자지. B가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의 숫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고 있잖아. 그지? 만족하는 모든 x들. 그러니까 범위에 있는 모든 x들을 봤을 때 변수들 사이에 변수들 사이에 B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를 비례라고 해.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걸 비례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두 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변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가 어떤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면서 숫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비례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음. 비례한다가 결국 어떤 뜻? XY 관계가 일정 비율이 유지되는 거야. 일정 비율이 유지되면서 숫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관계들. X가 커질 때 일정 비율로 커진다. X가 작아질 때 일정 비율로 작아진다. 하는 것들을 이제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음, 이거는 지금 하나의 숫자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고 변수 x의 관점에서 보는 거. x가 커질 때 어떤 경향성, x가 작아질 때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이제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 비례 관계에서 x와 y의 관계에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이제 비례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x랑 y의 관계가 있는데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b가 일정한 규칙이 있다. b가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거를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간단하게는. 근데 그 규칙이 숫자가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규칙을 비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참고로 우리가 이전에 그 숫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두 개의 b가 있는데 두 개의 b가 있어. a 대 b와 c 대 d가 일정 규칙이 있는 식, 같음이라는 일정 규칙이 있는 식을 뭐라고 했지? 비례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숫자의 관점에서 비례식의 관점을 설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숫자의 하나의 숫자, 뭐 하나의 b, 두 개의 b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변수 x의 관점에서 x가 어떻게 변할 때 그 비율이 일정한 규칙을 유지되면서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일정하게 비율이 유지되면서 숫자가 커지고 작아지는 그 규칙이 있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x와 y의 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례는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숫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례라고 했는데 정비례는 뭐냐면은 그 의미 그대로의 비례를 말하는 거야. 정비례는 의미 그대로의 비례 의미 그대로의 비례. 음. 한마디로 그냥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게 그냥 비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어 반비례는 반대의 비례지. 반비례는 반대로 의미의 비례, 거꾸로 의미의 비례. 거꾸로 의미의 비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례를 프로포션이라고 하는데 정비례를 다이렉트 프로포션이라고 하고 반비례를 인버스 뒤집었다 거꾸로 인버스 프로포션이라고 해. 음. 그래서 의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정비례랑 반비례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 먼저 정비례는 아까 이제 비례의 의미가 뭐였지? 비율이 유지되면서 숫자가 커지면 커지고 x가 작아지면 작아지고 이런 관계. 그런 x와 y의 관계를 정비례라고 했고 첫 번째는 이제 배수처럼 늘어나는 거야. x가 두 배가 되면 y도 두 배가 되는 그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해. 음. 이렇게 배수로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 비율이 항상 일정한 관계. 이런 거를 정비례라고 하게 되고 뭐 x가 두 배 됐는데 y가 애매하게 커져요. 이런 것들을 커지니까 커지네. 이런 거를 정비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배가 되면 정확히 두 배가 돼야 되고 세 배가 되면 세 배가 돼야 되고 2분의 1 배가 되면은 2분의 1 배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 그 비율대로 작아지고 커지면 그 배수대로 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첫 번째 정비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배가 되면은 x가 두 배가 되면 y도 두 배가 되는 이런 관계, 세 배가 되면 세 배가 되는 그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고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제 비율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걸 비례라고 했으니까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x와 y의 비율이 나누기 관계였지.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 해서 비교해 보자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한 그 관계를 x와 y의 관계를 정비례라고 한다. 한마디로 나누기가 일정한 관계, 나누기가 일정한 관계를 정비례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두 가지 의미, 결국은 같은 말인데 식을 분석해 보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같은 말인데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돼야 비율이 일정하잖아.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커졌을 때 커지는지 그런 배율 관계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나누기로 비교한 그 비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건지 그 차이인 거고 결국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식을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비례 관계인 어떤 물건의 총 가격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피자 가격 한번 생각해 볼게. 피자를 그냥 P라고 할게. P의 총 가격. 피자의 총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피자의 총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한 판의 가격이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몇 개 사는지에 따라서 곱해 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한 판이 만 원이라고 쳐 볼게. 만 원. 그러면 피자의 총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이 피자 판수의 변화에 따른 총 가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피자 판수가 한 판일 때는 곱하기 1이 될 거고 총 가격은 만 원일 거다. 그지? 만 원일 거고 만약에 이제 이 피자 판수라고 하는 게 어떤 변화가 두 배가 됐어. 피자 판수가 두 배가 되면은 한 판의 가격은 그대로 고정돼 있지. 그리고 피자의 총 가격은 두 배인 2만 원이 되겠지. 아, 피자 판수가 두 배로 됐을 때 가격이 두 배로 되네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어떤 결과의 변수가 되겠지. 이런 관계를 이제 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 피자 판수가 N판이 됐어, N판. 그지? N판이 됐으면은 피자 한 판의 가격은 변해? 안 변하지. 그대로 고정돼 있을 거고. 그리고 N판이 됐을 때는 10,000원 곱하기 N. 한마디로 N만 원이 되겠지. 그지? N만 원이 되는 이런 비례 관계.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정비례 관계라고 한다. 정비례 관계. 음.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고 싶다. 등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고 싶다. 이거를 일반적인 그런 공식 같은 이런 변화의 양상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자. 의미 그대로의 비례 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한번 보면은 이 x의 변화량, 피자 판수의 변화량을 두 배가 되면은 두 배가 되고 이 y라고 하는 피자 총 가격이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어야겠지. x의 변화량을 y가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돼. 몇 배 몇 배 하는. 피자 판수가 두 배가 되면 총 가격도 두 배. 피자 판수가 n 판이 되면은 총 가격도 n 배.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면은 피자 한 판 가격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상수 a라고 잡아줄 거고 그리고 곱하기 x를 하면은 총 가격 y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 피자 한 판 가격처럼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상수를 비례 상수라고 해. 그냥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이것도 변수지. 계속 변하니까. 변수인데 이게 변함에 따라서 얘가 변해진다. 얘를 종속돼 있다라고 해서 종속 변수라고 해. 그래서 식을 정비례 관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y는 ax라고 하는 이런 등식으로 y는 ax라고 하는 이런 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 x의 변화량, x의 몇 배 몇 배 하는 이 변화량을 y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얘가 두 배 되면 얘도 두 배 되고 얘가 세 배 되면 얘도 세 배 되고 아 등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제 변화가 쉽게 와닿았고 결국은 y는 ax라는 이 식이 x의 변화량을 y가 그대로 반영해 주는 x가 두 배 되면 y도 두 배 되고 x가 세 배 되면 y가 세 배 되고 하는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비례 관계의 식이 될 거다. 정비례 관계의 식이 뭐라고? 이렇게 y는 ax, a는 비례상수, x가 변수, y도 변수. 근데 얘가 보통은 원인의 역할을 많이 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을 만족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하고 정비례 관계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비례상수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비례상수는 왜 0이 아니어야 되냐?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모든 변화를 상쇄시켜 버려. x가 아무리 변해도 y는 그냥 0이잖아. 그지? x가 아무리 변해도 y는 그냥 0이야. 피자가 0원이면은 피자가 100판이든 200판이든 10,000판이든 다 총 가격은 0원이 돼 버리지. 이 x의 변화량을 그대로 두 배, 세 배로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 a가 0이 되는 순간, 피자 한 판이 0이 되는 순간에 이 변화량을 모두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어야 이게 정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비례 관계를 볼 때 비례 관계의 그대로 의미를 생각해 봐서 x가 두 배가 되면 y도 두 배가 되는 그런 관계를 한번 식으로 의미 그대로의 비례 관계를 등식으로 표현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x의 몇 배 몇 배 하는 변화량을 그 배수의 변화량을 y가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돼. y가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해 봤더니 아 피자 총 가격은요. 피자 한 판 가격 변하지 않는 이 상수 곱하기
피자 판수 1, 2, 3, 4 하는 그 피자 판수였어요. 그래서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네요. 그래서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정비례 관계는 y는 ax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여기서 그대로 있는 상수를 뭐라고 한다? 비례상수라고 한다. 그리고 a는 뭐였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왜? 0이 되는 순간에 x가 변화하는 그 변화량을 y가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a가 0이 되는 순간에 모든 변화를 다 상쇄시켜 버린다. 0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x가 2배 될 때 y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자, 그럼 정비례 관계가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되는 그 관계가 기본 의미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지? 비율이 일정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지. 비율이 왜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니까 y에서 x 나눈 건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하겠지. 비율은 나누기로 비교하는 거니까 비율이 일정한 관계. 이런 관계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비율이란 게 뭐야? 아, 나누기로 비교해 보자. 두 수나 두 변화량, 두 수량을 나누기로 비교해 보자라고 하였으니까 나누기가 일정한 상수. 여기서 이제 비례상수가 되겠지.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2배가 되면 2배가 되는 그런 관계식을 y는 ax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양변의 x를 나눠볼게. 당연히 문자를 변수를 나누는 거니까 여기서는 x는 0이 아니어야겠지. 그지?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지. 항상 그거는 조건을 주지 않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누면은 x분의 y는 a. y랑 x. x에 대한 y의 비율이 이게 비율이지. 나누기니까. 결국은 이게 y 나누기 x니까 y 대 x인 거지 이게. 그지? 그러니까 x에 대한 y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일정합니다. a라는 상수로 일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음. 결국은 이제 피자 판수분의 피자 총 가격 이 비율은 항상 어떻습니까? 피자 한 판 가격으로 일정합니다. 이런 관계 얘가 판수가 2배로 늘어나면 총 가격도 2배로 늘어나고 판수가 2배로 줄어들면 총 가격도 2배로 줄어드는 2분의 1배가 되면 2분의 1배가 되고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는 이런 비율이 일정한 관계 비율이 피자 한 판 가격으로 일정한 관계 얘를 뭐라고 한다? 정비례 관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x에 대한 y의 비율이 일정하다. 대한 y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리고 그 일정한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정비례 관계는 두 가지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2배가 되면 x가 2배가 되면 y도 2배가 되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해서 관계식을 y는 ax, a는 0이 아닙니다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양변의 x를 나눠서 비율이 일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x분의 y는 a라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의 조건 더 있지. x도 0이 아니어야 됩니다. x도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 x로 나눠져 있으니까. x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는 수학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로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정비례는 어떻게 생각한다? 2배가 되면 2배가 되는 관계 첫 번째. 그리고 나눴더니 일정한 관계. 나눴더니 비례상수가 상수가 나오는 그런 관계.
비율이 일정한 관계 이렇게 정비례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까 필기를 하면서 밑에 부분이 안 보인 것 같아서 화면 잠깐 보여줄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x에 대한 y의 비율이 일정한 관계라고 하고 그 일정한 비율을 비례상수라고 한다. 이렇게 필기했던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반비례 관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반비례. 반대의 비례지, 거꾸로 비례 관계.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첫 번째는 x가 두 배가 되면은 y는 2분의 1배가 되는 그런 관계야. x가 3배가 되면은 y는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배율이 역수인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해. 거꾸로 비례 관계였잖아, 거꾸로. 거꾸로 비례 관계니까 인버스라고 했고, 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에서는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면 세 배가 되고, 그 배율 자체가 배율이 정비례하는 그런 경우를 정비례라고 했고, 배율이 반대로 비례하는, 한마디로 배율이 역수배가 되는 거지. 배율이 역수가 되는 그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했다. x랑 y 자체가 역수가 되는 건 아니야. 역수라는 게 뭐냐면은 곱해서 1 되는 거잖아. 우리 유리수 할 때 배웠지. 그지? 곱해서 1이 되는 아이를 역수라고 했고 서로서로 역수 관계야. A는 B의 역수, B는 A의 역수. 그래서 B의 형태를 보자. 역수의 형태를 보면은 분모 분자를 뒤집은 꼴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역수의 정의였지.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건데 얘 반비례 관계는 x랑 y가 곱해서 1이 되는 게 아니고 곱해서 일정한 어떤 수가 되는 아이가 반비례 관계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숫자 자체가 역수인 게 아니고 배율이 역수가 되는 거지, 배율이. 아까 이제 정비례 관계에서는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고 그 일정한 비율이 A라는 비율이었잖아. 배율이 일정했지. 근데 지금은 배율이 역수 관계인 그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x가 두 배 되면 y는 2분의 1배, x가 세 배 되면은 어때? y는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배율이 역수가 되는 그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y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y라고 하는 아이는 x의 역수에 비례하는 관계겠지. 비례하는 관계. 그지? 뭐에? x의 역수에 비례한다. x의 역수의 배수 관계가 있는 거다. 왜? 배율 자체가 역수니까 거꾸로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거꾸로 뒤집은 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거에 비례하겠네?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세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비례, x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반비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까 비례관계의 식이 뭐였지? 비례관계의 식은 y는 ax였잖아. 이게 뭐야? y가 x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뭐에 비례한다고? x의 역수에 비례하는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의 식은 a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해주면은 아 y는 뭐에? x분의 1의 x의 역수에 비례하는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반비례식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y는 이거 곱하기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서 x분의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식이야. 어떻다고? x의 역수에 비례한다고. x의 역수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a는 비례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비례상수. 그래서 반비례 관계. 지금 봐. x가 두 배가 되면은 y는 2분의 1배가 되지. 왜? 분모에가 있잖아. 그지? x가 두 배가 되면 y는 2분의 1배, 세 배가 되면 3분의 1배, 네 배가 되면 4분의 1배, 2분의 1배가 되면 두 배. 이런 식으로
배율이 역수인 관계, 배율이 역수인 관계. 음.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x가 2배 되면 y는 2분의 1배 되는 그런 관계. x가 2배가 되면 y는 2분의 1배 되는 그런 배율이 역수인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생각해 보면 y는 x의 역수에 비례하는 관계더라 이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y는 x분의 a, 이게 반비례 관계의 식이다, 관계식이다 라고 x랑 y의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반비례 관계를 x랑 y의 관계식을 나타낼 때 등식으로 나타내면 y는 x분의 a라고 하는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거를 이제 아까 두 번째 의미, 양변에 x를 곱해서 한번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x 곱하기 y가 되겠지. 좌변은 여기서 양변에 x를 곱하면은 여기서 x 약분될 거니까 a,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건 뭐야? 아, 곱했더니 일정합니다. 왜? x가 2배가 되면 y는 2분의 1배로 작아져야 되잖아. 그지? x가 2배가 되면 y는 2분의 1배로 작아지니까 곱하면 일정하겠네요. 2배가 됐을 때 2분의 1배니까 서로 약분되잖아. 그지? x가 3배가 되면 3분의 1로 작아지네요. 그러니까 곱하면은 일정하네요. 이런 것들을 그 관계의 이름을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곱이 일정한 관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정비례 관계는 뭐였지? 나누기가 일정한 관계였지. 비율이 일정한 관계. 근데 반비례 관계는 곱이 일정한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식을 봤더니 x 곱하기 y가 어떤 a로 비례상수로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x가 2배로 커지면 y는 반대로 2분의 1배로 작아집니다. x와 y의 곱이 일정합니다. x와 y의 곱이 일정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여기까지 반비례 관계식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반비례 관계식에서는 x가 지금 분모에 가 있잖아. 당연히 x는 0이 아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겠지, 이거는. 그지? 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정비례랑 반비례랑 이런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비례라고 하는 건 비례 그 자체의 의미였고, 2배가 되면 2배가 되는 이런 의미였어. 그래서 그 변화를 그대로 x의 변화를 y가 그대로 반영해 주고 싶으면은 y는 ax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거를 x분의 y는 a입니다라고 양변에 a를 나눠서 a는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해석할 때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비율이 일정한 아입니다. 비율이 나누기가 일정한 아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고, 반비례는 뭐였지? x가 2배가 되면은 y는 거꾸로 2분의 1배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하는 관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결국은 x의 역수에 비례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y는 x분의 a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닙니다. 그지? x는 분모에 가 있으니까 나눈 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되는 거고, a가 0이 되는 순간에 뭐지? 이 변화량들을 다 상쇄시켜 버리니까 a는 0이 아니어야겠지, 당연히. 그래서 반대로 역수에 비례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생각할 수 있었고, 양변의 x를 곱해서 xy는 a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곱한 게 일정한 아이네요. 곱한 게 일정한 아이네요. 곱이 일정하다. 이런 관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반비례 관계였다. 정비례, 반비례는 이런 놈들이다. 관계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는 배수의 관계, 2배가 되면 2배가 된다. 정비례. 2배가 됐을 때 2분의 1배가 된다. 반비례.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비례는 나눴더니 일정한 아이네요.
반비례는 곱했더니 일정한 i네요. 곱하기가 일정한 i를 반비례라고 하고 나눴더니 일정한 i를 정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정비례랑 반비례 이 관계를 x와 y의 관계지, 그지? 정비례랑 반비례 이게 결국은 뭐였어? x와 y의 관계잖아, 그지? 이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좌표들, 순서상 x, y를 시각화시켜 놓은 거. 이게 뭐였지? 그래프였지. 그러면은 이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에 그래프,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한번 다 시각화를 시켜보자라는 거지. 결국은 이제 만족하는 점들을 찍어보면 경향성이 보이는 거고,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모든 만족하는 점들을 쭉 이어주면은 결국은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건데, 한번 일반적인 경향성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정비례 관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이 좌표가 뭐였지? 0,0이었고 좌표 평면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합니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정비례 관계의 관계식은 x와 y의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y는 ax라고 나타낼 수 있었고,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a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뭐야? x랑 y가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게 배수로 갈 때 항상 양수라는 거지, 양수. 그지? 그럼 나눠서 생각하면은 나눈 비율이 항상 양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는 관계인데, 그게 양의 값으로 커집니다. 양의 값으로 커집니다. 한마디로 x가 1에서 2 가면은 양의 값으로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양의 값으로 커지려면은 이런 식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될 거고, 1사분면과 그리고 3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이런 직선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결국은 비율이 같은 거잖아, 이게. x분의 y는 a인데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지? 두 수를 나눴더니 0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거지. 두 수를 나눴더니 0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이 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나눴더니 0보다 크게 되려면은 유리수 두 수 나누기 할 때 생각해 보자. 나눠서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호가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러면 앞에가 플러스면은 뒤에도 플러스여야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앞에가 마이너스면은 뒤에도 마이너스여야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사분면, 부호가 같은 수들이 모여 있는 사분면이 어디야? x랑 y의 순서상 중에서 부호가 같은데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y도 마이너스고, 한 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이지. 부호가 같은 사분면. 그러니까 결국은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게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보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0,0을 지나야 돼. 그런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두 배가 되면은 두 배가 돼야 되는데 그 배수가 음의 값으로 계속 커진다고. x가 두 배가 되면은 y는 음의 값으로 계속 두 배씩, 세 배씩, 네 배씩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직선이 그려질 거고, 이때 a는 0보다 작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y 나누기 x가 a인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를 했더니 두 수의 부호가 어떻다?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다르다. 그러면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려면은 x가 플러스면은 y는 마이너스일 거고,
x가 마이너스면은 y는 플러스일 거고 이런 사분면을 지나가겠지. 그 사분면이 어디야? 2사분면. 2사분면이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인 사분면이고 4사분면이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인 그런 사분면이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겠네. 식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프를 그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그래프? 우상향하는 그래프, 원점을 지나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x가 양으로 갈 때 분석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수직선이 양의 방향으로 커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상향하는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그리고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x가 양의 방향으로 갈 때 밑으로 가는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우하향하는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비례 관계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반비례는 결국은 x가 2배 되면은 y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곱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그거를 이제 비례상수라고 했고 이 a의 그 부호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건데 원점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게 아니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0일 때 값은 없어. 왜냐면은 x 분의 a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x는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지? x일 때 값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x가 0일 때 점점 가까워질수록 y축에 한없이 붙기는 하지만은 x가 0일 때 그 자체의 값은 정의 안 되는 그런 그래프다. 실제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원점을 지나지는 않고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직각삼곡선이 나와. 한 쌍의 직각쌍곡선이다.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쌍인 곡선을 뭐라고 해? 쌍곡선이라고 한다.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 그 선 자체가 중간에 있는 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직각인 아이를 직각쌍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질 건데 a가 0보다 클 때는 곱이 0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곱하기가 0보다 큰 아이들 어디 써야 될까? 어떤 두 수를 곱했더니 0보다 큽니다. 부호가 같아야겠지. 유리수의 곱하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점점 축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직각삼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실제로 점을 찍어서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x가 1일 때 만약에 2라는 값을 가졌으면은 곱이 일정하려면은 그 점을 만족하려면 x가 2일 때는 1이어야겠지. x가 2일 때는 y가 1로 줄어야겠지. x가 2배가 됐으니까 y는 2분의 1배로 되는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 점들을 다 찍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한없이 작아질 거고 x가 한없이 작아질수록 y 값은 한없이 커질 겁니다. 이런 관계. 음. 그래서 부호가 같으려면 곱하기가 0보다 크려면은 곱하기가 0보다 크려면은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x가 플러스일 때는 y도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요. x가 마이너스일 때는 y도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비례상수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x랑 y랑 어떤 만족하는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x는 0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x 곱하기 y가 0보다 작아지려면 두 수의 부호가 어때야 됩니까? x 곱하기 y가 0보다 작아지려면 두 수의 부호는 달라야 돼요. 그럼 x가 플러스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일 때는 y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이게 바로 4사분면, 이게 2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거겠지.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구가 다르려면은 y는 플러스여야 되고, x가 양수일 때는 y는 마이너스여야 그 곱이 0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비례상수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려지는 원점의 대칭인 직각삼곡선이 뭐의 그래프입니까? 반비례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곱이 일정하니 나누기가 일정하니 하는데, 그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랑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생각할 게 사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너네가 지금 뭐 쌍곡선을 배우는데 이게 직각이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점근선이 점점점 막 이상한 각도로 틀어지고 막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딱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점을 찍어서 한번 그래프를 나타내 보기도 하고, 일반적인 경향성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정비례 관계에서는 어떻다? 나눴더니 일정하네요. 그 위에 있는 이 점들은 다 뭘 만족한다고? 이거는 곱했더니 일정한 점들을 다 표시한 거야. 아,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곱하기가 일정한 점들이구나. 그게 바로 그 곱하기가 뭐다? 곱하기가 바로 그 비례상수다. 알겠지? 곱하기가 바로 그 비례상수인 거야. 만약에 음 이 점 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2였어. 그럼 이 그래프의 A 값 비례상수 뭐야? 마이너스 2야.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잖아. 모든 점들이 다 찍으면 곱하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들을 찍어 놓은 거라고, 여기는. 그지? 그거를 시각화 시켜 놓은 게 뭐다?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야. 만족하는 x와 y의 관계를 시각화 시켜 놓은 게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주어졌다 바로 비례상수 구할 수 있는 거야. 두 개의 점을 곱하면, 두 개의 점을 수치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비례상수가 되는 거고, 정비례에서는 y랑 x 나눠버리면 그게 비례상수가 되는 거야. 그지? 비례상수 굉장히 구하기 쉽고, 비례상수를 안다라고 하면 점도 구하기 쉬운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일정합니다. 정비례는 나누기가 일정합니다. 반비례는 곱하기가 일정합니다. 근데 그 나누기, 곱하기가 결국은 뭐다? 비례상수더라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정비례, 반비례 관계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싹 정리해 보면은, 정비례 관계는 그 비례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의미 그대로의 비례였고, 첫 번째 x가 두 배가 되면은 y도 두 배가 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x의 변화량을 y가 그대로 나타내 주고 싶으면은 y는 ax라고 하는 그런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이때 비례상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 일정한 수, 아니면 일정한 수를 나타낸 문자, 이거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왜? 0이 되는 순간에 그 비례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상쇄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이거를 한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 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다? 비율이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는 건 결국은 나누기가 일정하다. 근데 뭐에서 뭐 나누는 거야? y에서 x 나누는 게 일정한 거야. x에서 y 나누는 게, 그게 비례상수가 아니고. 그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x분의 y는 a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x가 0이 아닌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y에서 x 나눈 게, 그게 결국 뭐더라? 비례상수더라. y 나누기 x가 결국은 비례상수더라. 만약에 그러면 이런 그 비례관계의 그래프에서 음 이 비례관계의 그래프가 2,4를 지난다. 2,4를 지난다. 그 위에 x랑 y를 만족하는 그 점이 2,4라는 거지. 그럼 비례상수 얼마야? 4 나누기 2 하면 2지. 그게 바로 비례상수가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비례상수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었고, 반대로 비례상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x랑 y 둘 중에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쨌든 식에다가 그 숫자를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결국은 정비례 관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비례상수가 0보다 클 때는 비율이 나누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결국은
수의 부호가 같은 나누기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수의 부호가 같은 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비례상수가 0보다 클 때는. 그리고 비례상수가 0보다 작을 때는 원점을 지나는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왜? 나눈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지? 부호가 다른 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어떤 관계였어? x가 2배가 되면은 y는 2분의 1배가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x의 역수의 비례를 하네요 라고 생각을 해서 x분의 a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x도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음, 이렇게 조건을 생각할 수 있었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양변의 x를 곱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곱에 일정합니다. 아, 그런 관계네요.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곱하기가 일정한 거니까 만약에 뭐 2,4를 지납니다 라고 하면은 뭐야? 결국은 그 두 수를 곱한 게 비례상수가 됩니다. 곱이 비례상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례상수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하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정비례 관계의 비례상수도 구할 수 있고 반비례 관계의 비례상수도 구할 수 있고, 어떤 점이 주어졌다면은 비례상수를 구할 수 있고 비례상수가 주어졌다면은 점도 구할 수 있고, 그걸 동시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네.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곱하기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수가 0보다 커야 된다. 한마디로 곱해서 0보다 커야 된다.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부호가 같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직각삼곡선, 원점의 대칭인 직각삼곡선이 비례상수가 0보다 클 때의 그런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고, 비례상수가 0보다 작을 때는 곱하기가 0보다 작습니다잖아. 그러니까 두 수의 부호가 다른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원점의 대칭인 직각쌍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래프는 뭐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원점을 지나지 않고 대칭인 직각쌍곡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